이상 교사용 자료 수특 중단원 수준별 문제 함수의 극한부터 들어가 보는데 기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기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7번. 자, 함수 y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무극한, 이런 근방만 보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1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2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그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둘 다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고, 자, 8번 문제 보면 이게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2라는 포인트 자체가 분모를 0 만들어주는 거라서 저 분수함수가 그 2에서 불연속이 될 거란 말이지. 이럴 때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따져 주셔야 되고, 즉 좌우극한을 따로 따진다는 느낌은 분모가 0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거 좌극한 우극한을 적용시킬 때 절대값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관찰하라, 이런 의미겠죠. 자, 2보다 살짝 큰 값, 이걸 뭘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숫자의 흐름으로 읽어요. 2보다 살짝 큰 값을 여기다 넣으면 양수 될 거니까. 뭘 위에 거 먼저 인수분해 해놓고 할까요? 이거 2 넣어보면 4 플러스 8 0으로 가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x 빼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에서 2보다 살짝 큰 값을 넣으면 이게 이제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넣겠죠. 그럼 날라가면서 2를 여기다 넣으면 8이 나오고요. 2보다 살짝 작은 값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날라가고 나면 이 값에 빼기 붙인 값이 나올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꼴이네요. 자, 9번 문제 보면 가우스에 대해서 조사하라 했는데, 자, 이것도 가우스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가우스가 여기 딱 들어와 있을 때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2보다 왼쪽으로 갔을 때 하고 2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쪽에서 생각하는데, 가우스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만약에 x 자체가 정수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라, 그 정수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x가 정수가 아닌 상태에서는 내림하라 라는 뜻이라 했죠. 가장 가까운 정수 쪽으로 내려가라. 예를 들면 1.5다 1과 2 사이에 1.5가 있으니까 이건 내림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내림을 하면 마3이 되는 거다,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에가 만약에 정수였다 그러면 그 자리 그냥 멈춰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가우스 기호야, 그지? 자, 따라서 2보다 살짝 작은 값 그냥 상상해봐. 1.9 정도 생각해봐. 1.9에다 가우스 취하면 내림하면 1 될 거 아니야. 1. 이거는 2.1 정도 생각해봐. 2.1 내림하면 2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인 거죠. 우극한이 2고 좌극한이 1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1을 기준으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으로 다 가보는데, 이때 fx는 1보다 작은 쪽 얘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때는 1보다 큰 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이게 소수령이라면 요놈과 요놈이 각각 다항함수이므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보장되어 있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보장된 함수는 설사 좌극한을 묻든 우극한을 묻든 간에 요거를 전부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잖아, 그치? 왜냐면 연속함수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때 1을 그냥 여기다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죠. 1을 여기다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모가 지금 수렴을 하고 세모가 수렴한다. 수렴하는 재료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수렴하는 것들끼리 실수백, 수렴 빼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이와 같이 전부 사칙양산의 수렴으로 표현된 것들은 그냥 극한을 따로따로 씌우면 됩니다. 여기 위에다 씌우면 3 곱하기 리미트 fx가 3 빼기 1은 상수니까 극한 씌워봤자 1. 자, 2는 상수니까 2. 요거는 2 나가고 리미트 gx가 마 2 이렇게 될 거니까요. 분모는 2에다가 4 더하면 6 되고요. 그럼 8 됩니다.
답은 3분의 4가 되겠네요. 기본적인 문제였네. 자, 12번 가봅니다. 자, 극한의 형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 1을 대입해보면 0분의 1 대입하면 0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유리화니까요. 인수분해를 딱 하면 x 빼기 1에다가 x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리미트 x가 1로 갔습니다. 이게 1이 안 되고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0은 아닌 거예요. 그지? 약분이 가능합니다. 남는 게 연소함수니까 1을 그냥 때려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도 0분의 0꼴인데 유리화를 요구하는 루트가 된다고 했네요. 루트 x 플러스 7 더하기 2를 분모 문제에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러면 이 밑에 있는 놈은 합차 공식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요걸 계산하면 x 플러스 3이 나오고요. 요거는 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3이 돼요. 자, 이렇게 날아갈 거고 마삼을 이제 여기다 드디어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여기다 마삼 집어넣으면 여기 2 되고 2 되니까 4 되죠. 자, 그래서 요거 0분의 0꼴의 대표 유형이 인수분해 유리화인데 요 두 개가 공통적인 목적이 있죠. 하고 나면 분모가 0 되는 요인이 사라진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억 8이 된다. 기본 문제였고 13번에 봅니다.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수렴 조건을 말하는 거죠.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면 분모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전체 분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분모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 전체적으로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고 x 대신에 빼기 x를 넣어야 돼. 빼기 x 완전제곱은 그냥 x제곱이야. 이것도 빼기 x 완전제곱은 그냥 x제곱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차분의 2차야. 최고차 개수비가 극한이야. 극한값이야. 그래서 니은은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분자는 가만히 1로 있는데 분모가 빵으로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약분이 되고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로 수렴한다. 따라서 디귿을 제외한 기, 이, 리을,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4번인데 항상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한은 최소 2개의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 따지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수렴 조건으로부터 정보 하나를 끌어내고 두 번째는 극한 자체의 값에 신경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자, 분모의 극한이 빵으로 가면 분자의 극한도 빵으로 가야 영한인 상수로 수렴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값이 일단은 뭐 0 아닌 상수로 가니까 분모 분자 0으로 가는 인수계수가 똑같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어찌됐건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가는데 1을 대입해도 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극한이지만 1을 대입해도 되는 이유는 이 위에 게 다항 함수였기 때문에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b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해서 저기 b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b가 소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x 빼기 1이 있었으니까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따로 해보면 2x제곱 a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거고 요건 2xx가 되고 보자. 여기가 a가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요. b는 맞죠? 요렇게 두고요. 요렇게 두고 요거는 2x랑 요렇게 하면 될게. 되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요게 2x 플러스 2 플러스 a 요거는 x 마이너스 1 밑에는 x 빼기 1 이렇게 되고 약분이 되고요.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a가 될 건데 그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넘어가면 빼기 1 그리고 a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요 b도 빼기 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게 여러분 서술형 풀 때 이제 조금 뭐 정리를 깔끔하게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서술형 풀이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인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있을까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지?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하기 싫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 하기가 싫었어. 막 계산 실수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왜냐면 이렇게 안 할 거거든. 잘 봐.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 상태에서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가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일단은 수렴 조건까지는 다 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자체를 갈 때 우리 이 생각을 해봐. 지금 분모가 빵으로 가면 분자가 빵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가 뭔 말이야. 분자도 빵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가 분자에도 요런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뜻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거를 그냥 x 빼기 1이라고 딱 써놓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얼마라고 보면 2x제곱 되겠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마 b를 곱해줘야 이거랑 이거 곱해서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위에 있는 분자는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분모 분자가 전부 1 넣었을 때 0으로 가야만 하니까 분자도 이런 인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날라가잖아요. 1 넣으면 2 빼기 b가 되고 요 값이 지금 현재 3이라는 소리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구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요와 같이 풀어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꼬라지는 이제 이런 꼬라지죠. 자 네모 전체가 수렴한다 요거 달랑 하나 주고 별표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방식은 이 네모의 꼬라지 전체가 여기서 등장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그게 안 되면 이놈을 어떤 문자로 뭐 어떤 함수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치? 그 치환하면 관계식이 생길 거 아니야?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fx를 소거해 주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방식은 자 이렇게 딱 만들어 주면요 요 밑에 있는 분모를 그냥 인수분해 한 겁니다. 요거 전체가 봐라 2로 수렴하고 여기는 요 놈은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줄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요 극한 치환은 2고요 요 놈 극한 치환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1이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식이 매우 복잡해서 말이야 자기가 이런 방식을 떠올릴 수가 없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요걸 내가 gx라고 치환을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라는 것이 2로 간다 여기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x-1분의 fx가 gx라는 요 관계식을 통해 결국 지금 이 극한을 계산 못하는 이유가 fx를 몰라서였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놈을 소거하는 거예요. 자 관계식은 소거하는 데서 보니까 fx를 이제 x 빼기 1 곱하기 gx로 바꿔치기 해서 자 이걸 조자리에다 올리니까 이래 다 올려줬더니만 날라가고요. 리미트 1 집어넣으면 분모 2로 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이미 구해져 있잖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놈이 많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저게 될지를 모를 때는 말이야 항상 이 치환을 통해서 여기 있는 fx를 소거해주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 극한식 자체가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똑같은 문제죠. 자 여기는 요놈이 2분의 1을 만족할 때 요번에는 이런 거죠. 얘가 x 이퀄 0으로 가는데 얘는 x 이퀄 3으로 가서 이걸 어찌 여기다 적용시켜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럼 요걸 이제 통일성 있게 가져가고 싶을 때는 치환이라는 걸 씁니다. x 빼기 3이라는 것을 저 요 위에 것도 일단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말이야 3 집어넣으면 9 요거는 6 요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럼 요 위에 거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에요 x 자 더하기 5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자 만약에 요래 했을 때 x 빼기 3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3으로 가면요 t는 빵으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식들을 전부 t로 바꿔치기 합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갔습니다. 요거는 ft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은 그대로 t라고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은요 x 더하기 5잖아요. 그 양변에 얼마씩 가면 여기 좌변에 x 더하기 5가 되겠어요. 여기 좌변에 8 더해주면 되죠. 그 우변에도 8 더해주면 좌변은 이렇게 바뀌고 우변은 이렇게 바뀌겠죠. 에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요 x를 요거 넘겨서 t 플러스 3x 대신에 넣으면 안 돼요. 돼. 니 못해.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보자마자 ft 곱하기 t 플러스 8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이제 바로 여기는 요놈 자체는 여기는 요거 그냥 완전히 완전히 좀 꼬라지가 같네요. 2분의 1이고요. 요 값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8로 수렴하니까 극한을 따로따로 취해. 요만큼은 2분의 1.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8.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로 간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7번 문제인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인데 극한을 딱 물었어.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은 항상 요 중간 여기에 요 놈이 만들어지도록 요게 나오도록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나와 있을 때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냥 1을 대입하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자동적으로 수렴하는 꼴일 수밖에 없잖아. 자, 다음 함수니까 1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좌변 요거 1로 수렴하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우변도 1로 수렴하니까 중간에 껴있는 놈은 1로 갈 수밖에 없다. 요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17번은 너무 밋밋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8번 같은 거 나오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등호가 없어요. 자, 요때 주의해야 됩니다. 샌드위치 정의를 쓸 때 절대부등식에다가는 극한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절대부등식의 극한을 취할 때는 반드시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절대부등식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요 동그라미 친 요 모양이 저기에 등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저걸 활용해야 돼. 자, 절대부등식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어?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문자만 대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한정적인 시그마 취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적분 취해도 된다 했죠. 정적분 취하는 거는 나중에 적분 배우고 다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는 막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일단 2x를 대입을 해보자. 3 곱하기 2x의 제곱 빼기 1 f의 2x 그리고 3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데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저 x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라 이야기야. x제곱으로 분모 나눠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여기가 이제 2차분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최고차 계수 b가 극한 값이죠. 4, 3은 12가 나오고요. 12가 나오니까 이놈 1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론입니다. 자, 넘어가서 도전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함수인데 요거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고 했어요.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a 가우스 x 마이너스 2. 자, 요게 리미트 x가 3보다 왼쪽으로 갔을 때 하고 x가 3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숫자의 흐름을 읽어볼게요. 3보다 살짝 작으면 2.9. 2.9는 내림하면 얼마 됩니까? 2 되죠, 2. 이때는 그러니까 이 가우스 값이 2로 가요, 2.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좌극한의 정체고 우극한은 그냥 안 쓸게요. 3보다 살짝 크면 이 가우스 안에가 3.1 정도 된다고 쳐봐. 내림하면 3되죠, 3. 이때는 그러니까 가우스 자체가 3으로 가요. 9 플러스 3a 마이너스 2인데 요 값이 서로 같아야만 요게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또 계산해보면 3a 플러스 7이 2a 플러스 2랑 같아. 넘어가면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a가 빼기 5여야만 한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요 문제는 우리 20번 문제는 우리 센수학인가 어딘가에서 우리 봤던 문제지,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요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세점이 인직선상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같다 이걸 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문제 볼게요. y권 x제곱 위에 p점에 대하여 OP하고 OQ가 같은 이거 뭐 설명이 쭉 되고 있는데, 그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곡선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말이 극한이 등장할 거라는 예고고 R이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보니까 요 R이라는 좌표 요거를 갖다가 이제 P가 이 그림 보고 설명해야 되겠네. 자,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완벽하게 같다.
라고 나와있고, 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어딜 향해서 가게 될 것인가, 요게 지금 핵심이면, 이런 평면기하 문제는 말이죠, 좌표를 동원하는 문제들은 항상 일단 요 좌표를 잡고 여기서 요구되는 모든 대상들을 전부 저 좌표로 표현하는 게 우선이잖아. 보니까 얘를 t, t의 제곱으로 잡았을 때 관심 대상이 여기는 요 놈이니까 요점 좌표도 이제 요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 상태에서 여기는 요 t가 빵으로 갈 때, 요게 한없이 가까이 갈 때란 말이잖아, 0으로. 이 점이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단 말이 요 t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 이 뜻인 거야. 극한취하라는 거지. 극한취했을 때 요놈에 있어서의 y좌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거니까 결국은 요놈의 이 y좌표 요거 자체를 일단 t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지? 자, 따라서 요점하고 요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를 쓸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잡아놨으니까 요점이 필요한데 말이야. 핵심이 여기잖아. 여기 길이 하고 여기는 요 길이 같다, 요게 핵심이잖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요. t에서 0 뺀 거 t의 제곱 플러스 이놈에서 0 뺀 거는 이거니까 제곱하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t 제곱이 묶어져 나서 밖으로 나가면 t가 될 것이고, 루트 여기 안에는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t의 제곱 묶어내고 1 플러스 t의 제곱 해서 요놈이 루트 밖으로 나갈 때 t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절대값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t 자체가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그냥 t라고 딱 써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좌표가 구해졌어요. t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콤마 빵,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k를 이제 t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때 보이는 걸 이제 요거여야 돼요. 요 세 지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세 지점이. 그러면 이때 써야 될 게 뭐냐,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기울기와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이걸 쓸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따위 구하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엄청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거 t 빼기 0 분의, 자, 반대로 갑시다. 여기서 이걸 뺍시다. 그냥 마이너스 t 분의 k 마이너스 t의 제곱. 요거는 이번에는 얘하고 얘로 똑같이 해보면, 자, 마이너스 t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k에서 0 뺀 거니까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보더라도 t는 일단 양수니까요. 자, 요거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t 날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대각선끼리 곱하면 요렇게 k는 k-t의 제곱에, 여기는 요거는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k 곱한 걸 저쪽으로 넘겼다 치면 k 묶어내고 1 빼기 루트의 1 플러스 t의 제곱,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한 게 낫죠. 자, 따라서 k는 구해졌습니다. 1 빼기 루트의 1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t의 제곱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낫겠네. 요것도 없애버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요 p가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말이 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k는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이 말이니까 결국 이게 k잖아요. 여기다가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이렇게 하고 붙여보라는 거죠. 요 t가 빵으로 갈 때라는 말이 요 점이 한없이 원점에 가까이 갈 때, 그때 요놈 k가 바로 요거잖아요. 요놈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극한 거라는 거죠, 극한. 자, 0분의 0꼴인데 유리화네, 여기가 분모 0이 되는 놈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유리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밑에 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면 그냥 t제곱 되죠, t제곱. 계산하면요, 약분이 돼서 없어집니다. 이런. 우리 목적을 달성했죠. 분모가 0 되는 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되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2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자,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재료 삼아야 되니까. 요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1 요 값은 0으로 수렴한다. 자, 요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세모가 또 2로 수렴한다 주어져 있으면 이 네모하고 세모를 사칙연산 실수배해서 얘를 만들어내라는 뜻인데 못하겠어. 이걸 어찌 해야 얘가 만들어질지가 안 보여? 그럼 어떡하라고요? 일단 얘를 치환을 해볼게요. hx로. 자,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hx는 통째로 지금 2로 간다고 돼 있고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hx는 2fx 마이너스 3gx인데 자, 관계식은 항상 소거를 하는데 써먹는다 했잖아. 그럼 지금 등장하는 게 hfg 세 개가 등장해요. 그럼 이 중에서 정체가 밝혀져 있지 않은 놈을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 자, f 여기 있네 정체. h 여기 있네. 어디로 간다고 다 나와 있죠. g를 없애야죠. g가 소거 대상이야. 이걸 g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3gx는 2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고 따라서 gx 대신에는 3분의 1에 2fx 빼기 hx. 자,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를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건 간략하게 이렇게 쓸게. 그냥 f 플러스 6g인데 여기다가 6배를 하면 6이랑 3분의 1 약분하면 2가 남죠? 2배에 2f 플러스 마이너스 h 이렇게 남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4f에다가 12배이지 여기다가 12배 하면 3분의 1이랑 12 약분하면 4 남죠. 4 4배에 2f 마이너스 h 정리하겠습니다. f랑 2, 4f, 5f가 되고요. 마이너스 2h. 자, 그 다음에 이거는 8에다가 마사 4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놈 꼬라지가 여기 딱 등장하게 만들려면 여기는 이 꼬라지 전체가 여기 등장하게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f로 나누면 되겠죠. 자, 요건 f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f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f분의 1 요것도 f분의 1. 자, 이렇게 딱 썼더니만 지금 보세요. 요 h는 2로 가는데 요 f분의 1 통째로는 0으로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 곱해진 거 전체가 0으로 간다. 0으로 2하고 0 곱하면 0이잖아요. 얘도 0으로 가. 정답은 그래서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21번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올 거라고 준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2번도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다항함수의 결정은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고요? 차수. 선생님 근데 보자마자 다항함수를 결정을 하라는 소리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이거요. f 빼기 1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다항함수 fx를 결정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얘가 근데 생각을 해봐. 일단 몇 차인지부터 알아야 미지수를 뭐 몇 개 사용할 건지 이런 거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정하려면 예를 들면 2차면 미지수가 3개 필요하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차면 미지수가 4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차수예요. 차수.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함부로 미지수를 세팅하지 말고 인수 정보를 찾으면 미지수 세팅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이 콜라보된 이런 문제가 수능 최다 기출 문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최고차 차수하고 그 다음에 개수 미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 0분의 0꼴에서는 인수 정보하고 미정계수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시면 영어로 할 때 이런 거는 이 극한값 자체는 말이야 뭐 최저차 계수 제일 낮은 놈의 계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막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동 이해돼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딱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니까 요 동그라미 친 요거 전체가 일단 2차가 돼야 돼. 밑에가 2차니까. 그리고 그 2차 개수는 무조건 1분의 3이 3된 거니까 3돼야 돼, 그지? 따라서 써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가고 있다. 따라서 fx 요거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다. 자, 요런 fx가 3차식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자, 그런데 잘 보니까 x가 0으로 갔을 때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f0은 0이다라는 게 발견되는데, 게다가 여기는 이게 0 아닌 상수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가 x 한 개였어. 그럼 분자도 fx가 반드시 x를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0 아닌 상수 갈 수 있겠잖아. 그러면 사실은 f0이 0이다라는 소리 자체가, f0은 뭐라고요 여러분? f0은 자,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분자도 0 집어넣었을 때 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f0이 뭔데? f0이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요. 얘가. 자, 여기까지가 수렴 조건이고, 이제 극한 자체를 써보기 위해서 이걸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을 요 위에 분자에다가 딱 올려보면 뭐냐, x분의 x에 2x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렇게 약분될 거고, 여기다가 0을 보내면 뭐냐, 0 이렇게 a만 남잖아. 아,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요 마이너스 2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잖아요. 최저차 개수가 됩니다. 최저차. 0으로 갔을 때는 제일 낮은 놈의 개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발견했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3차 함수가, 여기가 요렇게 3차 함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빼기 1을 넣어봐. 빼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요.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 없고, 마지막에 있는 요 문제들로 도전 문제라고 부르나요? 여기에 조금 생각하고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 요거 빼고는 완전히 기초적인 문제들입니다. 복습을 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